이기만 씨, 혈압약 끊으셨다고요? 동네 의원 원장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70세 이기만 씨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네, 의사 선생님. 인터넷에서 본 건데 고혈압이 약 없이도 완치된다더라고요. 좋아요가 3만 개나 받은 영상이에요. 무슨 소리십니까?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하지만 이기만 씨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의사들은 약 팔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인터넷에 나온 게 진짜 정보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에 빠져 있는지 전혀 몰랐다. 사실 이기만 씨가 스마트폰에 빠진 계기는 순수했다. 6개월 전 손주 하은이와 소통하기 위해 어렵사리 SNS를 배웠던 것이다. 처음에는 게임이나 사진 정도만 주고받았는데 어느새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까지 모든 플랫폼을 섭렵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요즘 스마트폰 정말 잘 쓰시네요. 손주의 칭찬에 우쭐해진 이기만 씨는 점점 더 깊은 디지털 세상으로 빠져들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8시간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여보, 밥 먹어요. 아내가 몇 번을 불러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 속에는 끝없이 스크롤되는 콘텐츠들이 있었고 각각에는 수천, 수만 개의 좋아요가 붙어 있었다. 이것 봐라, 정말 신기하네. 이기만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켰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영상과 글들이 그의 피드에 올라왔다. 건강정보, 정치 뉴스, 생활 팁, 재미있는 동영상까지 다양했다. 바나나와 계피로 당뇨병 완치, 좋아요 5만 개, 의사들이 숨기는 비밀, 이것만 먹으면 암도 낫는다, 좋아요 10만 개, 정부가 감추는 진실, 백신에 숨겨진 위험성, 좋아요 15만 개. 숫자가 클수록 댓글이 많을수록 이기만 씨는 그 정보를 더 신뢰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틀릴 리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런 좋은 정보 공유해야지. 이기만 씨는 매일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이런 영상들을 공유했다. 이거 정말 좋으니까 꼭 봐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다 같은 메시지와 함께. 이기만 씨가 모르는 사이 SNS의 알고리즘은 그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다는 것, 자극적인 제목에 쉽게 낚인다는 것, 그리고 공유를 자주 한다는 것을. 이건 또 뭐지?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이 그의 피드에 떠올랐다. 제목은 의사들도 모르는 당뇨병 완치법, 3일 만에 혈당 정상화였다. 영상 속에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와서 특정 약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배경에는 그럴듯한 의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김 박사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 천연 약초만 있으면 3일 안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정말 효과 봤어요. 감사합니다. 약 끊고 이것만 먹었는데 혈당이 정상이 됐어요. 의사들은 이런 걸 왜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이걸로 완치됐어요. 이기만 씨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면 진짜일 거야. 영감, 이거 한번 봐봐. 이기만 씨는 바로 옆집에 사는 절친 김영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영감은 10년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뭔데? 당뇨병 완치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내가 영상 하나 보내줄게. 또 그런 헛소리지 뭐. 나도 그런 거 수십 번 봤어. 아니야, 이건 달라. 좋아요가 8만 개나 받은 영상이야. 댓글도 전부 효과 봤다는 이야기뿐이고. 김영감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영상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래, 한번 봐보마. 이기만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영상 링크를 전송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모두 보냈다. 총 15명에게 정말 좋은 정보니까 꼭 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공유한 후 이기만 씨는 더 많은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알고리즘은 그의 관심을 파악하고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을 계속 추천했다. 천연 치료의 놀라운 효과, 서양 의학이 숨기는 진실,
제약회사가 감추려는 자연치료법. 모든 영상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기존 의학을 부정하고 천연 재료의 기적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수많은 좋아요와 찬양 댓글들이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이기만 씨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강해졌다. 역시 내가 맞았어. 의사들은 돈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있었구나. 일주일 후 이기만 씨는 큰 결심을 했다. 자신도 영상에 나온 약초를 구해서 먹어보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도 끊기로 했다. 이기만 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은 갑자기 끊으면 위험해요. 단골 약국 약사의 만류에도 이기만 씨는 듣지 않았다. 약사님도 모르는 정보예요. 인터넷에 있는 최신 정보거든요. 좋아요가 몇만 개씩 받은 검증된 정보라고요. 인터넷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의학 정보는. 됐어요. 저는 제 길을 갈게요. 이기만 씨는 약국을 나서며 스스로 대견해 했다. 나는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야. 남들이 모르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기만 씨가 영상을 보낸 지 2주 후 김영감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영감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자네가 보내준 그 영상. 나도 믿고 따라해봤거든. 이기만 씨는 기뻐했다. 어떻더라? 효과 있지? 효과는 무슨.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어. 뭐? 김영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약초 먹고 당뇨약도 끊었거든. 그랬더니 혈당이 300을 넘어버렸어. 의식을 잃을 뻔했다고. 이기만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럴 리가. 영상에서는. 영상은 무슨 영상?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당뇨약 끊으면 죽을 수도 있다더라. 자네가 보낸 그 영상 완전 가짜였어. 전화를 끊은 후 이기만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좋은 의도로 공유한 정보가 친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비슷한 연락들이 왔다. 이기만, 자네가 보낸 그 영상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완전 엉터리라더군. 나도 보건소에 물어봤는데 그런 치료법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영감 요즘 그런 가짜 건강 정보가 정말 많다더라. 조심해야 한다고. 이기만 씨는 충격에 빠졌다. 그렇게 많은 좋아요와 긍정적인 댓글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인가? 이기만 씨는 뒤늦게 영상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좋아요, 수나 댓글이 아닌 내용 자체를 검증해 보려고 했다. 영상 속 김 박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지만 실존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가 말하는 30년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논문도 찾을 수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댓글들이었다. 자세히 보니 상당수가 비슷한 패턴의 글이었고 프로필을 확인해보면 활동 내역이 거의 없는 가짜 계정들이었다. 이게 다 조작된 거였어? 이기만 씨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달으며 절망했다. 그날 저녁 아들 기철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다. 김영감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던 것이다. 아버지 정말 혈압약 끊으셨어요. 그게 영상에서. 무슨 영상이요? 아버지 혈압약 갑자기 끊으면 뇌졸중 올 수 있어요. 기철은 아버지의 혈압을 재보고는 깜짝 놀랐다. 평소 130이던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 있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기철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응급실에서 혈압약을 다시 처방받으며 이기만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이기만 씨는 손주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할아버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요즘 인터넷에 가짜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하은아,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하니? 하은이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출처를 확인해야 해요. 영상을 만든 사람이 정말 의사인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너무 자극적인 제목은 의심하세요. 3일 만에 완치, 기적적인 효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가짜예요. 세 번째, 댓글과 좋아요는 조작될 수 있어요. 요즘은 돈 주고 좋아요나
댓글을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기만 씨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좋아요와 댓글들이 조작될 수 있다니. 하은이는 할아버지에게 믿을 만한 정보원들을 알려줬다. 할아버지, 건강정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의사협회 같은 공식 기관에서 나온 정보를 보세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도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터넷 정보만으로 약을 끊거나 치료법을 바꾸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기만 씨는 손주가 알려준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저장했다. 그리고 이전에 믿었던 가짜 정보들을 공식 기관 자료와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에게 팩트체킹 방법도 알려줬다. 할아버지, 의심스러운 정보를 봤을 때는 팩트체크넷, SNU, 팩트체크센터 같은 곳에서 검증된 정보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기만 씨가 이전에 믿었던 당뇨병 치료법을 검색해보니 이미 여러 팩트체킹 기관에서 가짜 정보로 판정한 내용이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구나. 네, 할아버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손주의 도움으로 이기만 씨는 정보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좋아요, 수만 보고 신뢰했다면 이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정보의 출처가 명확한가? 너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은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만약 이 정보가 틀렸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기만 씨는 그동안 친구들에게 공유했던 모든 정보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거나 아예 가짜 정보였다. 내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까? 죄책감에 빠진 이기만 씨는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사과 전화를 걸었다. 영감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확인도 안 하고 이상한 정보들을 많이 보냈네. 이기만 씨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사과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정보 검증 방법들을 공유했다. 앞으로는 좋아요, 수만 보고 믿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우리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는 없잖아. 처음에는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디 쉬우냐며 반발하던 친구들도 김영감의 사례를 듣고는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기만 씨는 SNS 이용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첫째, 자극적인 제목의 콘텐츠는 아예 클릭하지 않았다. 둘째, 의료나 건강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한 후에 믿었다. 셋째,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는 최소 3곳 이상의 서로 다른 출처에서 확인했다. 넷째, 좋아요나 댓글 수가 아닌 내용의 논리성과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이제 이기만 씨는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닌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자주 보냈다. 영감들, 이 정보 공유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 정보는 위험하다.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자. 좋아요 수가 많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